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1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1분 자기소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크립트를 짜서 외워야지 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줄로 나를 말하는 연습한다. 나를 요약한다. 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오늘은 이 면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이죠.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일 좀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분 자기소개를 특별히 더 많이 준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얼라인시켜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면접관들은 그냥 실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시간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면접을 보러 왔으니 실무진 한 명 면접 볼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긴급하게 온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나 자소서를 읽지 않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 자기소개서를 들으면서 이제 와서 이력서를 훑어보고 자기소개서를 훑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읽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알게 된 첫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우리 소개팅 같은 것도 한 3초 만에 그 사람의 인상이 평가가 되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 다 판가름이 난다고 하잖아요. 면접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1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이제까지 4번의 이직을 하면서 1분 자기소개의 그 1분을 채우지 않았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저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그 사람이 듣기 좋게끔 포장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게 그 자기소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에 맞게끔 저의 경력을 간단하게 거의 한 5줄 이내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1분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짧은데요? 혹은 너무 긴데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목적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요약해서 한 번에 듣고 싶다 입니다.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접관들이 안 읽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죠? 계속 서술형으로 써내려가는 자소서죠. 결론 자체가 내가 끝까지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자소서. 탈락되기 진짜 쉬운 자소서인 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갈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면접 때도 이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관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제일 첫 헤드라인에 작성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도 그 직무 공고와 가장 핏되는 부분을 이렇게 경험을 나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열이 좀 간략하게 되는 게 가장 면접관들이 원하는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한 10번 넘게 보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1분 자기소개의 구성은 내가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지 경력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하고 땡땡에 지원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강점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사실상 신입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자체의 성격을 볼 수밖에 없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한 가지, 그 강점을 제대로 살렸던, 그리고 수치적인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경험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도출해낸 나의 수치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들을 한 줄 정도로 요약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험이랑 그리고 강점을 바탕으로 여기 회사에서 해당 직무 내에서 뭐뭐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직무랑 관련된 강점 소개, 세 번째 경험 소개, 네 번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한 줄로 요약, 다섯 번째 인사.
입니다. 이런 순서로 신입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 경우인데 경력직은 인사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에 지원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력분들은 신입과 좀 다른 거는 저는 땡연차 마케터입니다. 일했던 그 직무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줄에는 직무적인 역량과 성과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는 마케터로 있으면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뭐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고 또 실행함으로써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낼 수 있었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상기 역량을 바탕으로 여기 회사에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땡땡의 제품 또한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사업부 이 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라는 지원 사유, 입사 후 포부. 요거는 신입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력의 경우에는 내가 직무적인 역량과 경력과 수치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여기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한 5줄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1분이라고 해서 한 10줄, 15줄 번잡하게 다 얘기하게 되면 앞에 부분 빼고는 다들 좀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5줄로 간략하게 나를 소개하는 거를 1분 자기소개로 가지고 가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요. 1분 자기소개는 내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거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내가 막 내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잖아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기소개라고 해도 앞에 면접관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그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맞춤, 아이 컨택 해주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상 저희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나만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면접장에서 하는 게 내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면접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되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카메라나 이런 거를 놓으시고 거기 앞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고 연습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말을 건네듯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찍어보시고 보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시는 거죠. 아이 컨택을 잘 하고 있는지, 말의 빠르기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좀 어눌하진 않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크립트를 짜서 외워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요약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나라는 사람을 파악할까 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 같은 경우라면 그 직무에 있는 실무진의 영상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이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길까라고 생각하고 키 역량과 나의 경험들을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저리 다 말하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5문장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그걸 한번 써보시고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시고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어색하다 하면 앞에 인형을 놓고 연습 보셔도 좋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좋습니다. 직접 찍고 내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되게 낯설고 말을 되게 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찍은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잘 들리겠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사례를 조금 더 가져오면 더 이해가 잘 되겠구나. 내가 얘기할 때 턱을 치켜드는 버릇이 있구나. 더 내리고 눈빛은 더 또렷또렷하게 보는 게 전달이 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계속 영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분 자기소개를 왜 하는지, 그리고 1분 자기소개는 꼭 1분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지,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는 제가 면접을 10번 봤다고 하면 10번 다 물어봤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꼭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면접 꿀팁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도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콘텐츠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저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서 모르는 거는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는 식으로 같이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